안녕하세요. 유리한 미국 변호사 채널의 유리 미국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영상 갖고 왔는데요. 지난 7월 16일에 학생 비자 수속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떴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안보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영상 갖고 왔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비행기 4대가 납치가 됐고 미국 본토가 공격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벌어진 뒤에 미국 정부가 마주한 충격적인 사실 하나 있었는데요. 테러범들이 국경을 몰래 넘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상당수가 미국 정부로부터 정식 비자를 받았고 공항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미국의 비자 정책이 단순한 출입국 행정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일부가 되는 그런 시점이었다고 저는 보는데요. 오늘은 9.11 이후 미국이 왜 학생 비자를 계속 안보 문제로 바라보게 되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9.12 테러범들이 모든 학생 비자로 들어왔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 9.12 테러범 19명은 B1, B2 그리고 여러 종류의 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학생 비자가 특별히 주목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일부 테러범들이 미국에 들어온 뒤에 비행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비자를 발급해 입국을 허용했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어느 학교에 등록을 했는지, 수업을 출석하고 있었는지, 학교를 떠난 뒤에는 어디로 갔는지, 체류 자격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는 어렵고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의 핵심은 비자의 종류가 아니라 외국인이 미국으로 입국한 뒤에 무엇을 했는지 정부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에 비난에 그리고 문제에 초점이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9.11 테러범들은 미국에서 비행 훈련을 받았습니다. 미국 사회에 매우 강한 그런 충격을 남겼는데요. 비행 학교는 원래 민간 교육기관입니다. 외국인이 돈을 내고 비행기 조정법을 배우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하지만 9.11 이후 미국은 새로운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이 미국에서 어떤 기술을 배우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술은 민간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교육기관은 학생의 신원과 출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학생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정부가 즉시 알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9.12 테러 사건 조사와 이후 정부의 보고서들을 살펴보면 테러범들이 미국 내 비행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과 외국인 비행훈련 심사의 취약성을 반복해서 보고서에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비행학교는 미국 정부가 학생 비자를 단순히 교육허가해 주는 게 아니라 잠재적으로 미국 안보를 위한 관리 대상으로 바라보게 만든 상징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9.11 이전의 미국 비자 제도는 주로 입국 전 심사에 집중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각국의 영사관에서 비자를 심사하고 공항에서 입국을 허가하면 그 이후의 관리는 미국 내 학교와 이제 정부 기관 내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종이 서류가 중심이고요. 학교가 가지고 있는 정보랑 이민 당국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거나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학생이 학교에 등록하지 않거나 수업을 안 듣거나 다른 학교로 옮기거나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체류하고 있어도 미국 정부가 이를 발빠르게 확인하기가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미국 핵외감사원 가오는 9.11 이전의 비자 절차가 대테러 심사 중심으로 설계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당시에 테러 사건 이후에 주로 나왔던 질문들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근데 9.11 이후에 지문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 입국한 뒤에도 계속 비자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지키고 있는가, 이 부분을 보기 시작한 거죠. 9.11 이후 미국 정부는 외국인 학생을 전산으로 추적하는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SEVIS인데요. Students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약자입니다.
세비스는 학생과 그 학생을 따라서 미국에 들어온 가족의 정보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학교는 학생이 입학했는지, 정상적으로 등록했는지, 그 사이 주소가 바뀌었는지, 전공이나 교육과정은 변경됐는지, 학교 옮겼는지, 학업 중단했는지, 실습이나 취업허가 받았는지를 보고가 되고 관리가 됩니다. 현재 그 세관관리국, 이민세관관리국 ICE라고 하죠. ICE는 세비스를 외국인 학생과 교환 방문자를 미국 체류 기간 동안 추적하고 감독하는 시스템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 추적 제도에 대한 논의 자체는 9.11 이전에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9.11은 이 제도를 단순한 행정 개선이 아니라 긴급한 국가안보 과제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세비스가 본격적으로 의무화됩니다. 이제 학생비자 역사가 9.11 이전과 이후가 나누는 그런 이유가 이겁니다. 외국인 학생을 받을 수 있는 학교도 정부의 인증과 감독을 받아야 했습니다. 학교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정상적인 교육을 제공하는지, 학생 정보를 제대로 보고하는지, 학생 비자를 만들어주는 통로로만 이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부분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왜 학교까지 관리할까요? 라는 질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학생 비자 F1은 학교가 발급하는 폼 양식인 I-20라는 곳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학교를 신뢰할 수 없으면 그 학교가 추천하는 학생의 체류 목적도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학생 비자 안보 시스템은 3단계로 움직이게 됩니다. 첫 번째, 해외 영사관에서 그 학생을 인터뷰 심사합니다. 두 번째는 미국에 입국할 때 다시 한번 심사를 하고요. 세 번째는 입국한 후에는 학교와 세비스를 통해 계속 추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겁니다. 학생 비자는 이제 비자를 한 번 받고 끝나는 제도가 아니라 입국 전부터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미국을 출국할 때까지 계속 확인을 할 수 있고 확인받게 되는 구조가 된 겁니다. 처음에는 테러와 비행 훈련이 중심이었는데요. 이후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이 심해지면서 첨단 기술과 연구 보안 문제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AI, 반도체, 항공우주, 양자기술, 바이오, 그리고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연구 분야가 뒤늦게 다시 또 주목받게 되는 거죠. 학생이나 연구자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소수의 기술 유출 가능성도 국가 안보의 위험을 크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학생 비자 심사는 3가지 목적이 겹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민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고요. 두 번째는 테러와 범죄 방지입니다. 세 번째는 기술과 연구 정보 보호입니다. 9.11 테러가 만든 이 감시의 틀 위에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추가가 된 것이죠. F1 학생은 일정한 날짜가 아니라 duration of status, 이거를 저희가 체류를 할 수 있는 상태, 요걸 DS라고 표현도 하고요. 요런 그 상태를 체류를 허가를 받았습니다. 정상적으로는 학업을 하고 승인된 활동을 계속하는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 구조가 학생이 실제로 체류 종료 시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2026년 7월 트럼프 행정부가 학생과 교환 방문자의 이 DS, Duration of Status 방식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해진 체류 기간과 연장 심사 절차를 도입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 비자 같은 경우에는 최대 4년을 미국에 머무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시간 동안 학업을 마무리 못했다고 하면은 한 번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비자 인터뷰를 받고 미국으로 돌아오라는 게 이게 골자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논리는 입국을 한 번 허가했다고 해서 계속 체류를 주구장창 해줄 수는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일정한 시점마다 다시 심사를 하자.
학생이 여전히 공부를 하고 있는지, 체류 목적은 지키는지, 보안상 문제는 없는지 이거를 다시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이 정책이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던 9.11 이후 계속해서 중첩되어 온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입국을 심사한 것만으로는 안 되고 입국 이후에 체류도 계속 확인해야 된다가 기저에 깔려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9.11 이전에 미국은 외국인 학생 심사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무엇을 공부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9.11 이후에는 질문이 더 추가가 됩니다. 미국에 들어온 뒤에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날에는 질문이 더 느는 거죠. 정상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까? 허가된 체류 목적 지키고 있습니까? 배우는 기술이 국가 안보와 관련돼 있습니까?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너의 체류 상태를 다시 심사할 수 있겠습니까? 9.11 테러는 미국이 학생을 싫어하게 만든 사건은 아닙니다. 학생 비자를 더 이상 교육기관과 이민 당국의 행정 문제로 볼 수 없게 만든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 비자는 교육과 이민과 국경 관리, 그리고 정보 공유, 대테러, 기술 안보 모두가 만나는 제도라고 지금 미국 정부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강화는 2001년 9.11 이후 미국이 선택한 방향이 25년 동안 조금씩 확대되어 온 결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 들어오는 순간만 확인해서는 미국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입국한 뒤에 이 학생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언제까지 체류하는지도 알아야 한다라는 내용인 거죠. 많은 분들이 7월 달에 이 발표 이후로 우리가 학생 비자 앞으로 받는 거라던가 연장하는 거라던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미국에서 지금 보려는 심사 기조나 서류들이 늘어난 거고 학생 비자를 안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전에 비해서는 학생 비자를 받는 게 사실상 받기가 조금 더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서류 준비를 잘 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미국 비자와 이민 정책을 역사랑 정치의 흐름 속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 잘 찍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